자, 이번 강좌에서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즉 영향력을 발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느낌으로 연관이 있네, 연관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런 도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독립과 종속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이라는 말,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두 개의 사건들 사이에 서로 간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앞서서 조건부 확률에서 B 바 A라고 하는 것은 PA분의 PB 교 A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 있는 이 사건 A가 B라는 사건에 영향을 못 준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단독적으로 PB 바 A는 그냥 PB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 얘가 얘하고 같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느냐면 A와 B와의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사건 A, B가 독립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통해 가지고서 각자의 확률을 곱한 게 곱사건의 확률과 같다면 두 개의 사건은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해졌죠? 막연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확률 값을 가지고 수치화해서 계산을 해주면 무리 없이 판단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독립에 대비되는 용어가 바로 종속이죠.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일반적으로 독립일 때에는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달라지면, 그 값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A, B는 두 사건은 종속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맥락만 가지고서 모호하게 얘기하는 단계는 이제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 다음 B라는 사건은 2 이하의 숫자가 나오는 사건, C라는 사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첫째, A하고 B가 과연 독립일까 종속일까? 또 두 번째, A하고 C는 독립일까 종속일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고 B하고 C가 독립일까 종속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각자의 사건들에 대한 확률, 그리고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경우 수를 다 판단을 해야 되겠죠. A라는 사건은 지금 뭐냐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1, 4, 5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렇죠? B라는 사건은 2 이하니까 1 아니면 2가 나오는 사건, C라는 사건은 2, 4, 6이 나오는 사건. 자, 지금 느낌으로 보면 얘하고 얘하고 연관이 있고 얘하고 얘하고 연관이 있고 얘하고 얘하고는 연관이 없고, 느낌으로는 얘들은 연관이 있으니까 종속이고 연관이 없으니까 독립이겠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이것도 해줘야 되겠죠? 곱사건에 대한 확률. 자, A하고 B는 1이 공통이고
그 다음 A하고 C는 공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A하고 B가 독립인지 아닌지 뭘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체크를 해본다. 그럼 이제 산수계산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1이 나오는 경우니까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어지는 거고, B라는 사건은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뭐야? 두 개 곱하니까 아, 같네요.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론을 A하고 B는 독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느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건들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하고 C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A하고 C에 대한 독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A와 C와의 곱사건과 또 A와 C 각각의 확률의 곱에 대한 얘기를 또 꾸려봅시다. 그러면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공집합이니까 확률 0이네요. 그렇죠? A의 사건은 2분의 1이고 C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2분의 1, 4분의 1이네요. 아, 이거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겁니다. 결국 A하고 C는 다르면 종속이라며 두 사건은 종속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사건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서로 연관이 없는데 종속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일에 A라는 집합이 작아지면 C라는 집합은 커져요. 맞습니까? 또 C라는 집합이 작아지면 A라는 집합은 커져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집합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는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A하고 C는 배반 사건인데 그게 뭔가 종속하고 연관이 있나? 독립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종속 사건이라고 하는 이 개념 사이의 관계. 배반이면 종속이 될까? 종속이면 배반이 될까? 이거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된다고 선생님 보장 못합니다. 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0이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무작정 일어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사건 A가 확률이 0부터 1까지고 사건 B에 대한 확률도 0부터 1까지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지금 빼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이면 과연 두 개의 사건은 종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 파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배반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말을 바꾸면 A와 B와의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얘하고 얘의 곱으로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곱사건이 0이면 이거 0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절대로 0 아니죠. 얘도 절대로 0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두 개가 항상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네. 결국 A하고 B가 배반이면 A, B는 뭐다? 다르니까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배반이면 그 두 사건은 서로 종속 관계에 있다.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두 번째 두 개의 사건이 종속이면 A하고 B가 종속이면 과연 배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두 개의 사건이 종속이라는 얘기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각각에 대한 사건의 곱과 같은 겁니다. 다른 거죠, 참. 종속이니까 여기에 의해서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조건에 따르면 이거 0 아닙니다. 얘도 0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 아닌 값인데 그거하고 다르다면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0 아닌 값으로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0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0이 되어져 버린다면은 얘가 배반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배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0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배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돼버리네. A하고 B가 종속이면 배반이 될 수도 있고 배반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려줘야 돼? 반대로 가는 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됐습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독립 종속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연필 하나 들고 종이에 써가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딱 정립이 되어지고 나면 독립과 종속에 관한 이야기는 무지하게 쉬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독립과 종속을 이렇게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사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배반하고 종속이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아니다를 가지고서 뭔가 얘기를 꾸려나간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는 성질. 자, 독립사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사건에 대한 성질. 독립의 성질은 뭐가 있느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A하고 B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다. 이게 독립이면 이것도 독립이 돼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증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A하고 B의 여사건도 역시 독립이 되어져요. 됐죠? 그 다음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도 역시 독립이 되어져요. 이것들은 다 동치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종류들 중에 어떤 하나가 성립이 되면, 즉 독립이 되면 나머지 것들 다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독립이면 독립. 얘가 독립이면 독립.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놓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앞서서 집합을 가지고서 구분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증명해 봅시다. 요거. A하고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일까? 한 가지만 증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독립이 되어지려면 이런 식을 만족을 해야 된대요. 즉, A의 여사건과 B의 곱집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PA의 여사건, PB의 사건의 곱과 같아지면 이거 독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지면 독립이 되어진다.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지금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B-A예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이 확률 값은 B에서 공통 부분을 제외한 이걸로 계산해 줄 수 있겠다. 맞습니까? 얘는 A하고 B가 독립이라며 지금 그 단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꾸려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얘가 독립이면 얘는 PB의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겠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 PB 공통으로 있으니까
자, PB 공통으로 빼주고 남는 거 1-PA하고 같은 식이 되어지는 거죠. 보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같죠. 6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같네요. 결국 A 6건과 B는 독립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죠?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또 얘를 이용해 가지고서도 똑같이 독립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얘가 독립이 될 수밖에 없다. 로 또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 4개 중에 어떤 하나가 성립이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성립된다는 중요한 사실 알아두고, 자, 입시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사격 시합을 해요. 사격 시합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명중률이 A는 3분의 2고 B는 5분의 3이랍니다. 누가 더 사격을 잘하는 건가요? A가 잘하는 거네. 자, 이랬을 때 두 사람이 동시에 사격을 했어요. 자, 동시에 사격을 했다. 이랬을 때 하나만 명중했대요. 한 명만 명중했다. 자, 그렇게 되어질 확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상황에 대한 짐작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사격을 하는데 서로 간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먼저 맞추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배제해버리기 위해서 동시 사격한다고 할게요. 이런 조건이 없어도 사실 그 명중시키는 거에는 독립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사격을 했을 때의 그 상황은 이거를 그냥 쫓아가요. 됐습니까? 마치 주사위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처음에 1이 나왔다. 그럼 두 번째 던진 게 1이 나올까? 1 이외의 눈이 나올까?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그런 것들도 바로 독립적이라는 것. 그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둘 중에 한 명만 명중한대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우리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한 명만 명중하는 거니까 A 명중시키고 B는 명중시키지 못했다. 이게 A만 명중하는 거네. 그죠? 아니면 A가 명중을 못 시키고 B는 명중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명중하는 경우를 사건 A라고 본다라고 치면 이거 여사건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네. 그죠? 여사건으로 표시가 되어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A가 명중시키고 and B는 명중시키지 못했다. 아니면 A가 명중시키지 못하고 B가 명중시켰다.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둘이 사격을 한다는 이 상황은 어때요?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독립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얘하고 얘도 독립이네. 그러니까 얘는 조금 전에 했던 이 조건에 따라서 얘는 곱사건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면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얘는 역시 독립이죠. 같은 구조죠.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A가 명중할 확률 3분의 2 곱하기 B가 5발이 났어요. 5분의 2 플러스 A가 명중 못 시켰다 3분의 1 B가 명중시켰다 5분의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네. 15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아라.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런 함정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속에 없는 조건을 자꾸 결부시키려고 들지 마세요.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